네, 이번엔 고유정의 근황 그리고 구분응선을 넘은 의붓 아들 사망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먼저 국선 변호인이 고유정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밝혔더라고요. 네. 어떻게 지낸다고 합니까? 네, 고유정의 심정을 좀 전했는데요. 고유정은 이제 국선 변호사를 만날 때마다 속상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을 좀 뉘우치고 있고 그러면서 좀 부끄러워한다고도 고유정의 심정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공판 준비 기일에는 고유정이 나타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때도 변호사는 고유정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바로 고유정이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사건에는 집중하지 못하면서도 하지만 최대한 설명하려는 의지는 보이고 있다라면서 두둔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고유정이 얘기도 잘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은 다음 달 10일 첫 정식 재판의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이는데요. 이때 자신의 불안하고 속상한 심정을 털어놓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심리일까 해요. 속상한 마음도 있고 협조하려는 마음도 있는데 시신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유기했는지는 사실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뭐죠? 본인에게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아니면 부인하는 식인데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범행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유정 같은 경우는 최초에 시인을 한 것은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은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혈흔을 제거하고 또 시신을 훼손한 것까지는 또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행 동기에 있어가지고 수박을 쓰는 그 상황에서 전 남편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라고 네.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이제 이유는 이 범행 동기가 이렇게 어떤 이 우발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형량과 연관해서 상당한 어떤 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은 그러면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시신 유기 장소는 이 기억이 파편화돼 가지고 본인은 전혀 어디에 자기는 유기를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또 전 남편을 우리가 많이 정오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오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졸피뎀을 칼에 섞어서 이게 먹인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지금 검찰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발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상대 측에서, 즉 검찰 측에서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억울하다. 속이 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범죄 심리를 저희가 추측할 수 있겠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정은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도 이해가 안 가서 그렇다면 왜 살인 관련 단어를 검색했는지 다음 재판 때까지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성문 변호사님이 만약에 고유정의 변호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이거는 뾰족한 네. 답이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고유정은 계속 이 사건의 형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네. 범행이냐 관련해서 본인은 우발적 범행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공판 준비 기일에서 그러면 재판부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알겠어요. 우발적 범행이면 이거 왜 한 거예요? 왜 한 건지 나를 납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라는 취지로 변호인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뼈의 무게, 졸피뎀, 완전히 이 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성 있는 단어들만 쭉 검색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일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변호인은 검색한 건 맞는데요. 그런데 우발적인 살인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다음번엔 고유정이 이제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되는 공판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고인과 얘기를 해서 왜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을 검색했는지 네. 나를 납득시킬 만한 이유를 가지고 오세요라고 이제 재판부가 주문을 한 거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전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 네. 마치 전 남편이 자신에게 보내는 것처럼 전 남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뭐 미안하다, 성폭행하려고 해서 미안하다 이런 취지의 그 문자 보낸 거 자작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건 왜 했어?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법원에서 지금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네, 국선 변호인은 일단 고유정과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됐다고 했거든요. 어떤 입장인지 다음 달 정도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고유정 그렇게 변호하고 싶냐, 국선 변호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비난을 하던데 사실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국선 변호인도 뭐 지병이 있거나 하면은 이거를 사임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나 이 사건 못하겠다, 양심에 반한다, 그렇게 사임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사선하고 차이고. 그리고 만약에 사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거는 구속사건이고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되고요. 저는 국선 변호인이 사임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난 사선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 이름도 다 공개가 됐어요. 그렇게 네. 버리면은 다른 클라이언트가 끊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론이 이렇게 여론이 다른 이렇게 안 고객들이요? 좋아지면 다른 고객들이. 그런데 지금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얘기도 잘하고 협조도 잘한다고 하는데 국선 변호인이 법원에다가 이렇게 사임을 하겠다 얘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렇군요. 네, 막바지에 이른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유정이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죽은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고약한 잠버릇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이 국가수 정밀 부검 결과를 둘러싸고 양측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국가수는 지난번 이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붓아들 사망 이후로 전신이 10분 이상 눌리면서 지식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소견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 남편은 자신이 자면서 아이를 눌렀을 리 없다면서 항변했습니다. 이거는 고유정이 살해했다고 확신한다고도 전했는데요. 고유정은 반박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잠버릇 때문에 아이가 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과시치사 혐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지난 대질 조사에서 남편의 고약한 잠버릇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 남편이 지금 발끈해서요, 나의 잠버릇은 그렇게 고약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병원 검진까지 네.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게 네. 아이는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 몸을 어쨌건 외력으로 10분 이상 눌렀던 건 그게 고의건 과이건 과실건 네. 있었던 상황이고, 저 집에 외부 침입한 적이 없으면 범인은 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남편과 고유정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남편의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로 입건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남편은 지금 줄기차게 고유정이 범행을 했다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네. 고유정이 지금 본인의 잠버릇이 뭐 누군가를 이렇게 같이 할 때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버릇이 있더라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도 전부 마치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나 수면장애 같은 거 없다라고 이제 병원 검진 결과까지 제출을 한 상황인데, 네.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법적으로 공인된 상황에서 한 그런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현 남편은 수면 질환은 없고 불면증 증세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건데요.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정의 카카오톡 내용을 경찰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잠버릇을 토로하는 내용이었다면서요. 예, 이게 지상파 어느 시사 프로에 나왔던 내용인데 의붓아들이 사망한 게 올해 3월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고유정이 남편한테 몸으로 심하게 누르면서 자기 때문에 당신 잠버릇 때문에 내가 숨이 막혀 이런 카톡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말로는 이 카톡을 보고 뭐 경찰이 다리 올리고 잤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네. 남편 말로는 지금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죽였다 지금 이렇게 의심을 하는 상황이니까는 그런 것들의 어떤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카톡을 보낸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파면 팔수록 미스터리가 가득한데요. 일단 아들이 숨졌을 때 그 당시에 고유정과 현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9시 30분쯤에 의붓 아들이 잠을 자는데요. 자정이 좀 지나서 고유정이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것을 경찰이 확인했고요.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고유정이 제주행 비행기를 예매합니다. 그리고 새벽 5시쯤에 그 전에 의붓 아들이 숨지게 됐는데요. 고유정이 정말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경찰은요, 고유정이 이날 일찍 잠들었다, 이렇게 남편이 진술했기 때문에 고유정의 컴퓨터 기록과 다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남편도 의심해서 조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누구 말이 진실인지 정말 저는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글쎄요, 지금 이제 이게 3월 달에 발생이 된 건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어떤 증거가 멸실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유정이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아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갖다 계속 해왔고요.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이 현 남편 같은 경우도 경찰의 어떤 그 수사상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는데 이 허위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보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대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뭐 가운데 칸막이를 두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가방을 얹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충분한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현재 이 남편이 본인이 이번에 다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자기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사 여기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가지고 고유정이 허위가 나오고 현 남편이 진실 반응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결정적인 어떤 수사 과정에서 고유정이 범인이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저희가 유튜브 반응들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희숙님께서 보통의 엄마들은 문 닫아기 주기 전에 방안을 먼저 살펴보고 문을 닫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정이 전혀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경찰이 9.5분 응선을 넘었다고 하니까요. 그 수사 결과 발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